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놀랍게도 민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공화당을 아주 무색해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9월은 원래 정쟁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주요 안건들이 다뤄지게 되는 시기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재정적인 이슈들입니다. 첫째로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입니다. 만일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정부 폐쇄가 됩니다. 과거에 정부 폐쇄가 실제로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세탁소도 식당도 텅텅 비었던 적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일입니다. 만일 의회가 이것을 올리지 못하면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화당 민주당의 입장은 항상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공화당이 혼란에 빠져 있다, 악몽을 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첫째는 트럼프 자신의 행동 원칙입니다. 이념도 좋고 충성도 좋지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아무 때라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반격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가 오바마 케어 철폐에 실패를 했을 때 공화당 지도부를 약체 리더십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었고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이들과 말도 섞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의 내용은 무엇인지, 변심의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발한 행동을 몇 개 열거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 예산 통과, 또 국가 부채 상한선 인상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의원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이들은 이제 12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일단 이것에 연장을 하자 하는 의견이었었는데 그래야만이 민주당으로서는 후속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예산 문제와 부채 문제에 또 하나를 얹어서 이번 금요일 바로 내일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한 안건이라는 것은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그 재해 지원금 지출입니다. 민주당이 이 민감한 재해 복구 지원금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일종의 의회, 의정상의 그 기술적인 작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덜컥 민주당 지도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그 Dreamers Bill, 지금 80만 명의 젊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자는 것인데 공화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다카를 무효화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비리 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6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입법을 해서 이들을 추방하든지 아니면은 추방을 막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한 일은 민주당에 대한 묵시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입법을 하면은 즉 추방 보류안을 만들게 된다면은 나는 서명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공화당으로서는 매우 놀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노스 다코다주에 있는 정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에어포스 1에 손님을 한 사람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바로 노스 다코다주의 상원의원입니다. 헤이디 헤이트캠프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그녀는 지금 내년 선거 재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재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노스 다코다주는 공화당 보수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36%나 리드를 하면서 이긴 주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여성 의원이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제 집회 단상에 그녀를 앞장세워서 올리고는 지금 여러분이 왜 이 상원의원이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죠?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녀가 good woman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를 띄워줬습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으로서는 의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인데 민주당 의원을 어제 이렇게 띄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어제 화이트하우스의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 의원들을 부르면서 척 앤 낸시 이런 식으로 아주 친밀감을 과시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행동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 급선무 허리케인 하비의 재해 구호금을 시급하게 지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일종의 망신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실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맥커널 상원 총무하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약체 리더십이다. 이런 비난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미치 맥커널 상원의원과는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말도 서로 섞지를 않은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중요 안건을 성취해야 한다는 그 목표 때문일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텍스 개혁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1조 달러 이상 들어가는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또 멕시코의 벽쌓기 건설안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상원이 지금 공화당 52표, 민주당 48표, 불과 4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성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불화와 대결의 수준은 해소 불가 수준입니다. 한 평론가가 표현하기를 공화당 민주당의 대결은 마치 시아파와 수니파와의 대결같이 보인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이런 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딜메이커답게 흥정의 묘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2018년 선거 전에 또 예산 문제, 부채 문제, 정부 폐쇄, 채무 불이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을 기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을 한 18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해결을 보자. 그렇게 하고 중간 선거를 맞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 그리고 자신의 재무부 장관 생각까지 무시를 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을 놓고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화당을 인질로 잡았다 또는 악몽이 현실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얼마가 빠르면 오늘 밤 늦게 플로리다 남단에 상륙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상륙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얼마 현재 풍속 시속 185마일, 캐리비안 열도에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 거버너는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인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등의 해변가 카운티들도
비상령 하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그리고 국가 부채 상한선 문제에 민주당 지도부와 동의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변칙적인 태도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부채 문제는 12월 중순까지 3개월 연장됐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말 토요일에 다시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당 창건일인 9월 9일을 맞아서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사드가 추가로 도착했는데 사드 설치 반대 시위가 한국에서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러시아 조사와 관련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 비공개 청문회에서 작년 6월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에는 트럼프 사위와 선거본부장도 합석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오늘부터 동성애 결혼에 대한 국민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투표는 11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실시가 되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63%가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시의 다카 철폐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라마 매니엘 시장 주도로 시도되는 이 시의회 결의안에는 16명의 시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흑인 시의원 18명은 이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반대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CTA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CTA 공개 경고가 없습니다. 피해자인 벤 베네딕트는 한 달 전에 워싱턴 스트리트 서브웨이에서 한 괴한의 폭행으로 선로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밀쳐서 선로에 떨어뜨렸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경찰은 아직 이 사건을 일반 시민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40개들이 한 박스에 현재 가격이 $100, 한 달 전에는 $68였습니다.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의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 시카고의 공급지는 주로 멕시코 시장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의 최고는 69, 내일은 65도입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토요일의 최고는 66, 주일 68, 월요일 72도입니다.